머닝 파트 1 출발하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오늘은 또 그 돈의 흐름 같이 따라가 보면서 기회까지 포착하겠습니다. 시장 쪽으로 돈이 잘 모이다가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 기민한 반응 좀 자세하게 여쭤볼까요? 박근영 IBK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좀 불안했는데 무디스 파장을 미증시에서 잘 소화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2600선을 다시 회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힘이 좀 달려 보입니다. 일단 오늘 반등의 질적 측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은 뭐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실 봅니다. 왜냐하면 피치 등을 포함한 두 개의 신용평가사가 이미 신용등급 하향을 했고요. 무디스도 신용등급과 관련된 부분을 예견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충격은 생각보다 예전에 뭐 2011년도라든지 뭐 그때보다는 좀 역시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지금 국채 금리의 분위기입니다. 강등 자체로서는 과거 봤을 때 좀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든지 뭐 빠졌다 올라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과거 사례가 두 차례 있었는데 네.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간적으로 조금은 한 달에서 한 60일 정도 사이에 약간의 횡보세가 있다든지 약간의 하향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든지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렸던 그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30년물 국채 금리가 5%대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대 이걸 만약에 상향 돌파를 해버리면 시장은 조정으로 한 번 더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보시고 이제 이렇게 신용등급이 하향이 되면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런 세력이 들어왔을 때 금리가 막 치솟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자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한번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30년물이 5%를 찍고 조금 하향 조정됐고 10년물 금리도 4.5를 찍고 조금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이 크지 않고 일단 안정적인 쪽으로 좀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지금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약간의 기간을 두고 기간 조정을 좀 두고 어떤 섹터 플레이가 좀 더 낫다. 그래서 지기 전에 조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방산 이쪽이 강했다면 살짝 오늘 분위기는 반도체라든지 네. 그다음에 원전 이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엔터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쪽의 일부 차비라든지 종목들 중심으로 중국 소비주도 약간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어떤 삿바 싸움이 지금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로 누가 그 주도권을 쥐어가느냐 이거 같이 찾아 나가야 될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일단 하방 쪽으로는 금리 잘 보셔야겠고 상방 모멘텀이 아주 강하진 않아서 섹터 순환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또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섹터 안에 답이 있을지 오늘의 핵심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나오네요. AI, 중동 수출길이 활짝 열려서 전력기 기주 다시 한번 꽃 피울 수 있을지. 이미 사실 효성중공업은 최근 3대장 안에서도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HD 현대일렉, LS도 뒤따라 갑니다. 사실 작년에는요, 북미라는 수출이 키워드였잖아요. 이 전력기기. 근데 이제 중동 봐야 되는 거예요, 부장님? 네, 뭐 전력기기 자체는 뭐 북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워낙 아직 좋습니다. 뭐 중동이 따라붙으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전력기기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현재로 봐서는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3월 달부터 시작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등을 포함한 AI 캐펙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관세 협상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서 캐펙스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연되지 않겠느냐 루머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오픈 AI의 약간의 관계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시기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조정한 것뿐이지 AI 캐펙스 자체가 전혀 줄지 않고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AI 캐펙스를 발표를 계속적으로 1분기 실적 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글로벌 IB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피어 대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원인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익 개선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북미 쪽에 많이 치우쳐지는데 미국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 좀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한국 업체들의 이익 개선 가능성은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인프라에 대한 변압기나 이런 쪽의 전력 수요는
근본적으로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의 노후화된 교체 수요이기 때문에 그게 75% 노후화된 교체 수요는 경기를 탄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른 어떤 스케줄에 따라 간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 변압기 시장의 초과 수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수요가 증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 지금 미국도 원전을 다시 부활한다는 원전 르네상스가 계속 이야기될 정도로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크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공급 속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변압기나 이런 쪽 공급 속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계나 유틸리티 이쪽 관련해서는 아마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증설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인데다가 또 중국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공급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서 수요 대비 공급 속도의 증가가 제한적이고 최근에 수출 지표를 본다면 변압기 수출 지표에 수출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수요 대비 공급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가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역시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주자인 한국 업체들의 이익 성장 속도가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정도가 지금 과하기 때문에 본업을 따라서 간다면 역시 LC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 이후에 네. 매력적인 밸류까지 빠진 상태여서 다시 올라가는 점에서는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 국면이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뭐 전력기기 쪽은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밸류 매력이 있었던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라서 추가 연속성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전력기기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금인데요. 3,400달러를 돌파했다가 어느덧 3,100달러 수준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한다면 다시 시장이 좀 달리고 있는 국면에서 금이 갈까 싶은데 지금 보니 이제 여름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된다. 네. 이 이슈를 보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치솟았다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위험 자산 선호가 되면서 주식이 올라오면서 금이 네. 조금 조정을 받은 한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우리 액세서리 하나 사러 가면 금값 때문에 저는 좀 머리가 아프죠. 맞아요. 돌잔치 관련해서 마찬가지지만 선물도 못합니다. 예, 비싸서. 너무 비싸요. 그런데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의 연준이 25년 7월부터 바젤 3 최종안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이 유동성 자산 쪽으로 명확히 인정된다는 이야기고요. 바젤 3 최종안 시행이 다가오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 5월 초에 진행됐던 글로벌 매니저 서베이에 통하면 롱 골드, 그러니까 골드를 매수로 잡는 포지션을 가장 1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테크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골드를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을 가장 지금 선호한다고 글로벌 매니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젤 3에서 신설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이후에 금은 조건부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고 바젤 3 최종안에서 네. 실물 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인정이 명확해지면서 적용 범위가 표준화되고 여기에 따라 금의 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24년부터 그리고 EU는 25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25년 7월 1일에 미국의 연준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영국은 27년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화에 대한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약간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논란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금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동성 자산으로 명확히 인정을 받는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골드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역시나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금의 제조적 수요가 늘어난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LCR 같은 데 부분인데요. 이거는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서 보유해야 된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인데 예. 바젤 3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금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인정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본 비율 부담이 줄어들고 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아주 대형 은행들이 금을 보유한 쪽으로 나타나면서 금융 수요에서도 금 파생 상품 중심 수요에서 실물 금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기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중에서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한 인정을 받는다면 실물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올라가면서 국내 같은 경우는 고려 아연이라든지 일부 비철 금속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 있고요. 고려 아연은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금 자체에 대해서 유동성 자산 인정되면 실물금 수요 증가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 거고 여기에 연동될 수 있는 종목 주목해보자.
여름의 이슈 주목하겠습니다. 마지막 볼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종목인데요. 실리콘투입니다. 화장품주. 얼마 전 실적 발표하고 그 당일은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세론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증권가의 평가를 보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브랜드, ODM, 유통 플랫폼 좀 다양한데 네. 독보적으로 유통 플랫폼이잖아요. 네. 2분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실리콘투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스트리트 컨센 또는 사전에 미리 좀 주가가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뉴스 이런 식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요. 1분기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과도하게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GPM 마진이 조금 빠졌다. 그러니까 북미 쪽의 매출이 조금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 마진율이 좀 빠졌고, 다만 이제 유럽과 중동이 이끈 서프라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유럽과 중동은 이제 처음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부 좀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GPM이 조금 밀렸다는 점입니다. 그걸 빌미로 세론 뉴스 형식으로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예. 올라온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35%에 도달한 유럽 중동의 본격적인 확장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북미 시장에 한정해서 매출이 되게 집중되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유럽을 중동을 합치면은 북미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진율이 북미의 아마존 등을 포함해서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마진율보다 중동과 유럽 쪽의 마진율이 훨씬 크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시작되는 중동과 유럽 쪽의 시장이 확장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마진율이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매출은 그 전년비 265% 그리고 전분기로도 75%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국 매출이 골고루 성장하고 있고 중동도 전년비 197% 급증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도 114% 급증하면서 예. UAE 쪽에 자사 관련된 지사 확장 속도도 탄력이 붙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 중남미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재고 자산이 지금 1분기 대비로도 재고 자산이 24% 늘고 있어요. 그러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다 정도로 눈에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수층이 좀 늦춰져 있는데 주력 브랜드가 조선미녀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선미녀가 이렇게 커지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보려 하지 왜 실리콘2를 통해서 매출을 하려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미녀가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실리콘2를 통해서 매출을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온대요. 근데 자체적으로 나가면 10%대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을 통해서 계속 가기 네. 때문에 조선미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외에도 아누아라든지 메디큐브, 바이오던스, 닥터 에이시아 이렇게까지 아주 미녀 브랜드들이 가장 확장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출 볼륨도 커지고 탄탄하게 유럽과 중동 중심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재고 자산이 는다는 거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 괜찮나요? 지금 실적 나왔던 날 시가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리 어떻게 보세요? 아마 오늘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어제 아마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대표이사가 여의도에서 일부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간담회하면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오늘 약간의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좀 더 확산적으로 그래요? 본다면 네, 네. 마진율이 만약에 역사적인 마진율을 좀 넘어서는 모습이 보인다면 아마 좋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2분기 실적을 잘 보시고 적어도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기대 열어보겠습니다.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